원래 4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조립제법이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이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기는 어려우니까 문제 전체 꼴을 보니까 가운데 있는 2차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3차항과 오른쪽에 있는 1차항, 왼쪽에 있는 2차항과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칭형의 방정식 혹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풀이법은 이건 풀이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양변을 가운데 있었던 이 제곱항 있죠.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나눠도 됩니까, 선생님? 혹시 x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나눌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 중에 0이 있을까요? 0이 만약 해였다면 x에 0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이 참이 돼야 되는데 뒤에 상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 x가 0이 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을 해를 갖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분의 이걸 x제곱 나누면 x 하나 약분되고 하나가 남죠. x분의 3. 얘는 나눌 게 없으니까 다 내려갑니다. x제곱분의 1. 자, 그리고 짝을 져요. x제곱과 x제곱분의 1. 3x와 x분의 3을 짝짓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이걸 3으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모양을 조금만 더 통일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 뒤에 보면 합이 있으니까 합 위주로 이제 써보자는 얘기지. 그치, 호준아? 오자마자 왜 졸고 있냐? 자, 이거 쓰고 뒤에 뭐 써야 돼요? 얘를 이거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 쓰신 거고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일단 낱낱이 다 써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 플러스 2. 자, 이거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약간의 뭐를 거치면 좋을까요? 치환? 뭐 그냥 해도 뭐 사실은 크게 관계 없겠지만 뭐 치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아직 여러분 산술기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뒤쪽에 이제 산술기하를 배우면 뭐 필요하면 이 x가 양일 때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이게 범위가 측정이 되는데 이건 양음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치환한다고 해서 이게 t값의 범위가 따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치환해도 식만 변형하는 걸로. 그럼 식은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 정도 인수분해 금방 하시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저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의 미지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원식의 방정식의 미지수는 x입니다.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t 값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원식이 이겁니다. t 값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 그게 아니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 자, 이제 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은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양변에 x를 곱합시다. 그럼 x제곱, 여기 x 곱하기 넘어와서 플러스 x, 플러스 1 또는 여기 x 곱하면 x제곱, 여기 x 곱한 값을 넘기면 플러스 2x,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해를 구하게 되면 x는 근해 공식이죠.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여기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i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3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중근이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이 방정식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1집으로 조립제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풀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일반 풀이를 보여드린 거고, 글이 나온 걸 보니까 x의 마이너스 1집으로도 0이 됐었네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근데 썩 이런 유형의 문제치고는 이 문제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이 유리수 형태로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예 생으로 다 무리수나 허수로 나와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문제긴 한데 지금 일단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다르게 한번 풀이해 봅시다. 이 풀이는 원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이 되네요. 그럼 조립제법 하라고 배웠잖아요. 1, 3, 4, 3, 1,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게 3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립제법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다시 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한 번 더 돼요. 마이너스 1 가지고. 그럼 한 번 더 합니다. 마이너스 1로. 또 된다니까.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여기 또 x 플러스 1 또 있었죠. x 플러스 1. 그리고 저기 목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x 플러스 1이 두 번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아까처럼 이제 근을 구하면 이쪽에서 이제 중근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오며 또는 여기서는 이제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총 3개 근의 종류가 나타나더라. 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제가 뭐 혹시 0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찾아봐서 있으면 되고 뭐 없으면 지금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2 6. 왜 이래요? 자, 이제 묶죠? 얘네들이 묶을 때는 2로 묶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곱셈곱식 변형. 묶을 때 얘 모양을 봐야 돼요. 이게 묶이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겠죠? 얘는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 자, 이제 치환을 하면서 바로 써봅시다. 2t 제곱 얘는 마이너스 t 여기 분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인수분해 여기 2t 여기 t 이쪽에 5 이쪽에 2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는 2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따라서 t 값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 자, 이제 원식에 집어넣읍시다.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이거나 양변에 x를 곱해서 넘기면 여기는 양변에 2x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냥 x만 곱하면 2가 안 지워지니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다 이제 2x를 곱하면 플러스 2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여기서 중근 x가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나오며 이쪽은 인수분해가 2x 여기 x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x 값은 2 또는 2분의 1 네, 저 0 되는 값이 꽤 많았다는 뜻인 거죠 사실은. 네. 원래 이렇게 안 풀고 저 문제를 다르게 풀 수 있었지만 말했지만 이 문제 의미를 이렇게 두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거 하기 전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이며 이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다면 그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둡시다. 됐죠? 근데 저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이 알파, 베타 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근을 알파 베타로 갖겠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저렇게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좌우가 일단 똑같은 관계식이죠. 얘는 아직 전개되어 있는 식, 얘는 그 전개된 식을 인수분해한 식, 결국은 같은 식. 양변을 A로 나눠서 제곱의 개수를 좀 더 쉽게 만듭시다. A로 나누면 A분의 BX, A로 나누면 A분의 C 이렇게 되고, 얘도 양변을 A로 나누고 이걸 가로로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2차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두 개 관계식은 아까 말했지만 처음부터 똑같은 관계식이었기 때문에 좌우를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개수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죠.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와 여기는 x 앞에 개수로 같아야 되고, 이쪽 상수와 이쪽 상수 같아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정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절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 상수항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 다르게 이 근과 계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이걸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게 되는 동시에 두 근을 가지고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항상 식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표현되는 식을 보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 1이라는 가정하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정체가 뭐냐면 두 근의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에 부를 반대로 바꾼 값이 x 앞에 있는 개수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맨 끝에 있는 상수는 두 근의 곱으로 상수항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 제곱개수가 선생님 1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식에다가 제곱에서 필요한 개수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는 문제에서 x제곱개수가 뭐 3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3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런 유형의 시험이 교과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교과는 중학교 교과가 아니라 시험에 나올 일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없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알면 선생님 출제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 내용을 알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과 계수 관계나 2차식의 작성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이번 시험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럼 연습은 이렇습니다. 만약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되죠. 그 두 개의 근을 x값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합시다. 근데 만약 문제가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방법 없어요. 인수분해 하시거나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직접 이용해서 근을 이제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요구해. 두 근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각각이 얼마인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3분의 2가 두 근의 합이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a분의 c 3분의 4.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안 그래도 알파 베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곱해서 더하라니 좀 당황했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변형하시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를 모르는데 역수합은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착각하면 이제 이렇게 해요. 근의 합의 역수를 구하는 거, 역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아, 이게 합인데, 역수합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지 않나? 2분의 3?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답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랬더니 1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은 그럼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죠. 전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죠. 역수로. 이건 이거대로 통분해야 되죠. 분수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갖다 끼시면 되고, 문제 좀 더 바뀌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이거는 알파 곱해지고 얘는 베타 곱해질 테니까, 아니 이거는 베타 곱해지고 얘는 알파 곱해질 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아까 구했던 이 답을 여기다 갖다 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문제고, 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뭐 알파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 베타로 통분하다 보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아니면 혹시 그 사이 또 이런 것만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죠? 아니, 혹시나 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니, 너무 지나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면 너무 지나친가?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지나친 거지. 이제 와서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지나친 건가? 약간 오반가? 승찬이가 끄덕거렸어요. 오버네요. 승찬이가 끄덕끄덕 했으면 오바다. 네. 기억이 안 나는 이거 곱셈 공식의 몇 번 공식이에요? 되게 아래. 맨 마지막에 썼던 거, 그치? 네. 맨 마지막에. 보통 교재 순서대로 보면 10번 공식. 이거를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됐었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네. 진짜. 이렇게 짝 찍고 이렇게 짝 찍고 여기서 갖다 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식 몰라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공식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공식을 몰랐어. 갑자기 전날에 남자친구 헤어지다고 그래서 막 나이님 울고 막 난리 난 거죠 지금. 눈 팅팅 붓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짝을 이렇게 지면 되죠.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쟤는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항으로 보고 이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공식이죠. A 플러스 B. 저게 뭐야? 이런 눈빛인데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공식이잖아요. 거기 맞춰 쓴 겁니다. 그치?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동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뒤에 이게 붙는 거죠. 동량 처리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건 아까 한 것처럼 또다시 곱셈 공식 변형해서 합곱을 이용해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바로 가능하겠죠. 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연계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이 내용과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단원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근과 2차 방정식의 계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어떤 경우? 그 근의 합, 그 근의 곱 이런 걸 때는 계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근을 몰라도 목적은 그겁니다.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합곱 정도 혹은 그들의 변형식 정도는 근을 몰라도 구해낼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저절로 2차 방정식을 작성까지 알파 베타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그 근을 구했더니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한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이 두 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되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1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모 세모를 근으로 가져가요. x제곱의 개수는 1입니다. 이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갖다 끼면 돼요.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상수항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몰랐어. 몰랐다기보다는 크게 신경 안 썼어. 그럼 이게 의외로 또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얘네를 근을 갖는다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돼 있어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0된 x값 이거 0된 x값 이거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이제 남은 거 분배하면 되겠네. 근데 분배 굉장히 짜증나죠, 이제 이거는. 그래서 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고 얘도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귀찮죠, 상당히. 이렇게 알면 이렇게 귀찮은 과제 안 거쳐도 된다는 뜻이고. 자, 그럼 이제 3차 반 똑같습니다. 빨리 갈게요. 졸리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3차 방정식이죠? 근이 총 몇 개? 일반적 근이 몇 개? 3개. 1차 반식은 하나, 2차 반식은 2개, 3차 반식은 최대 근은 3개예요. 겹쳐서 중근이나 삼중근 돼서 뭐 하나나 2개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근, 허근 포함하면 전부 다 근의 개수는 3개입니다. 알파는 이렇게 쓰죠? 베타는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한 근을 더 말할 때 감마라는 저 기호를 쓰는데 마치 소문자 R과 좀 비슷해요. 근데 R은 이렇게 좀 붙여 쓰잖아요. 이렇게 R을.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선생님 베타는 이렇게 쓰지만 어떤 사람은 베타를 이렇게 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패턴으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감마를 쓸 때 곤란하면 그냥 R처럼 쓰세요. 근데 가끔은 R과 감마가 같이 나올 때가 혹시 있을까봐 이걸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약간 좀 벌려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감마라고 읽으세요. 감마. 네. 혼자서 이상한 거 생겼어요, 지금. 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 당연히 x-근, x-근, x-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알파, 베타, 감마가 근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요. 이 앞에 이제 A가 붙겠죠. 왜? 쟤랑 똑같은 관계식이려면 3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다음 과정은 그냥 이렇게 놓고 해도 되겠지만 항상 3차 배 개수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3차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누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그냥 A를 지우고 그냥 이거만 가로만 3개 분배하면 되잖아. 이거 얘네 분배하는 가르쳐줬다? 곱셈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고 그랬죠, 이거? 어쨌든 분배한다는 얘기는 가로 3개 중에 각각 하나의 항식을 뽑겠다는 얘기죠. 그걸 곱하면 항이 만들어지잖아. 뭔 말 이해돼? 여기 X, 여기 2, 여기 X, 여기 3. 이걸 분배하시오. 그러면 분배할 때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구조가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가로에서 X 뽑고 이 가로에서 X 뽑아서 둘을 곱하면 X 제곱항이라는 항.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가로에서 X 뽑고 이 가로에서는 플러스 3을 뽑아요. 그럼 둘을 곱하면 3X라는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가로 2개 문자 중에 2개 항 중에 마이너스 1을 뽑고 여기 2개 항 중에 X를 뽑아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했다는 뜻이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 여기 상수항 플러스 3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동량 처리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곱셈 전개한 과정의 답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구조라면 결국은 각각 가로에서 어떤 항을 뽑아내서 그 세 개 항을 곱해서 어떤 항을 만드냐라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럼 그러다 보면 가장 엑셀 기준에서 볼게요. 기준을 잡아두면 규칙이 좀 쉬워지니까. 가로 3개 중에 x를 기준에서 본다면 x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거는 x 세제곱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가로 3개 중에 x를 기준에서 본다면 x가 2개, 나머지 하나는 x 아닌 것. 봐봐. x 2개, x 아닌 것. x 2개, x 아닌 것. x 2개, x 아닌 것 하다 보면 전부 다 x 제곱항 앞에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붙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빼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이렇게 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x 1차항을 봅시다. 가로 3개 중에 x를 한 번만 뽑아요. x 한 번 여기서 뽑고 나머지 2개는 x 아닌 것.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 감마 x. x를 여기서 뽑고 나머지 두 개는 얘네들을 뽑아요. 그럼 감마 알파 x. x 여기 뽑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두 개 뽑아요. 그럼 알파 베타 x.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지막 상수항은 x 안 붙겠다는 얘기죠. 얘 끝에 있는 것만 뽑아내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가 똑같겠죠? 아까 좀 똑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다를 건 없어요. 똑같아요, 패턴이.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 음수 절로 넘겨준다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일치한 개수랑 여기는 일치한 개수. 같은 거고. 여기는 상수항과 여기는 상수항 같은데 여기 음수 있네? 절로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거는 이제 설명한 김에 이제 바로 할게요. 모든 근의 합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의 합이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 근이 최대 두 개잖아. 두 개 다 더했던 뜻이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개 근의 합.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세 개예요. 결론 모든 근의 합을 계산한 거예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2x의 100제곱 마이너스 99x의 100x의 100제곱, 99x의 99제곱, 플러스 98x의 98제곱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근의 총 개수를 100개로 봤을 때 그 근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갔는데 알파 10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답이 뭐예요? 100분의 99가 답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100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100개 근을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모든 근의 합이에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이게 공식이에요. 늘. 마이너스 a분의 b. 정답은 100분의 99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몰라도 돼요. 항상 그래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최고창 개수 분의 그 다음 창의 개수. 이게 항상 공식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 다음 이거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면 얘랑 같아요. a분의 c. 이건 마이너스가 안 붙죠. 마지막 얘 마이너스 절로 넘겨줍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책에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한글로 쓰면 보통은 뭐라 쓰면 될까요? 이거 첫 번째 줄. 세 근의 합. 이건 뭐라 쓸까요? 어떤 말이 적절할까 얘는? 더블?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두 근의 곱. 근 세 개 중에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씩 곱한 것, 두 개씩 곱한 것,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이게 적당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얘는 세 근의 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근과 개수 관계를 설명드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또 뭐라고 했어요? 작성. 3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근을 갖는다면 항상 3차 방정식은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된다. 물론 세제곱 개수가 1이라는 가정에선 저렇다는 거죠. 그럼 1이 아니면요? 1이 아니고 만약 3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3 딸랑 쓰는 거야? 이 전체식에 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식에 3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 앞에 이 개수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한 식 모두의 a가 곱해지려면 전체식에 a를 곱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3차 개수 1이라는 가정하에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끼워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이 x제곱 개수. 두 근의 곱의 합, 그게 x의 개수. 마이너스 세 근의 곱, 그게 상수항.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푸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뭐 천천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고,
네, 일단 과제는 앞쪽까지 일단 드리긴 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